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밤늦게까지 울려 퍼지는 택배 분쟁 소리와 층간소음 민원에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는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른 집에서 터져나온 갈등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민서가 처음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3달 전이었다. 27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을 전전하며 가까스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집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집주인은 지연, 49살, 한국 최대 섬유기업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나 TV에서나 볼 법한 성공한 여성. 하지만 집에서는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현석은 56, 한때 유망한 금융계 인사였지만 이제는 아내의 재산에 기댄 채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민서는 늘 조심스러웠다. 고급 아파트 안에선 모든 시선이 감시처럼 느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아이가 없을까 같은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 현석의 행보에 대한 소문도 자주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민서와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 여겼다. 자신에게 중요한 건 오직 신뢰를 지켜 이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평소처럼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현석의 목소리였다. 낮게 깔린 어조, 상대방과 통화 중인 듯한 말투. 무심히 흘려들으려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49, 자식 없어, 부모도 없어. 오늘 밤이면 끝이다. 모든 건 내 것이 된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귀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 하나하나가 차갑게 박혀들어왔다. 오늘 밤이면 끝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죄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떠올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연은 지금 곧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생각이 거칠게 몰아쳤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러나 신고를 한다 해도 증거는 무엇이며 자신 같은 하찮은 고용인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몰려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연은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민서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다.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은 무너져 내릴 듯 요동쳤다. 만약 지연이 지금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지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멈춰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은 단지 하인에 불과한데 감히 주인에게 뭘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민서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연이 문을 열기 직전 민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지연은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지연의 눈에는 놀람과 의문이, 민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설명할 시간도 없었지만 민서는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전하려 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현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잔인한 내용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걱정 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악화된 걸로 처리할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된다.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한 듯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민서는 그 떨림을 고스란히 느끼며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 문틈 사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현석이 통화를 끝내고 다가오는 듯했다. 긴장감이 공기를 파고들었고 민서의 내면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이제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압도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결코 과거의 약한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수많은 상처와 가난 속에서도 버텨온 이유가 아마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끝내 시선을 떼지 않고 지연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두 여성의 운명이 얽히는 찰나였다. 문 너머에서 점점 커져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 닥쳐올 충돌이 예고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은 없다. 이제는 행동해야만 한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민서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무게감 있는 선언 같았다. 그러나 선언 뒤에는 곧바로 두려움이 몰려왔다. 감히 주인의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연은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 감정이 서로 얽혀 그녀의 심장을 붙잡았다. 민서는 자신이 왜 이토록 떨리는지 알았다.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서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던 시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남겨진 공허. 그때 주변의 무심한 시선과 침묵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민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였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고용인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로 주인을 흔들었다는 비난만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손끝이 시려울 만큼 두려움이 커졌다. 그래도 지연을 보니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운빛에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남편에게 평생을 걸었지만 돌아온 건 계산된 배신뿐이라는 자각. 그 눈빛 앞에서 민서는 스스로 다짐했다. 설령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지연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민서가 처음 지연의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스쳐갔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았던 그녀는 이 집에서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하지만 지연은 뜻밖에도 따뜻한 사람이었다. 바쁘고 냉정할 것 같았던 대기업 대표가 밤늦게 민서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라고 말했을 때 민서는 눈물이 날 뻔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 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공간이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민서의 가슴은 무너지는 건물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압박으로 가득 찼다.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경찰을 부르면 남편의 분노가 먼저 폭발할 수도 있고 지연이 끝내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었다. 아무리 불완전한 결정이라도 해야 했다. 민서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을 떠올렸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손가락이 얼얼해져도 참고 버텼던 시간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술 취한 손님에게 욕설을 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순간들. 세상은 그녀에게 늘 침묵을 강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져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였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없었다. 지연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배신감, 두려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듯한 눈빛. 민서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한때 존경과 신뢰로 가득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감정을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적어도 그 옆에서 함께 버텨주고 싶었다.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자신과 닮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현석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민서의 내면을 찢어놓았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순간,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올지, 무슨 말을 던질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각성이 찾아왔다. 두려움 속에서도 민서는 자신이 결코 예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건 아닐까. 민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한다.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설령 모든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더라도 후회는 남기지 않으리라. 침묵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이 다시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민서는 그녀의 시선에서 작은 빛을 읽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믿음이 생긴 듯한 희미한 희망. 그것만으로도 민서는 움직일 힘을 얻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숨을 삼키며 직감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던 현석의 통화 내용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서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얼굴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해도 적어도 자신이 보고 들은 진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새겼다. 그 결심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현석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며들었다. 아이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 모든 건 내 거야. 그 차가운 말투 속에서 그는 아내를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었다. 민서는 인간을 이렇게까지 도구로만 보는 시선을 처음 마주했다. 그 순간 그녀는 가난과 외로움이 자신을 무너뜨렸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연의 표정은 한순간에 변해 있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서서히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 늘 이어지던 무시와 냉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쌓였던 서운함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통화 내용과 맞물려 섬뜩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민서는 지연의 눈동자에서 터져나오는 배신감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건 오직 목격한 진실뿐이었고 그 진실을 붙잡아야만 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늦는다. 그녀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가 온몸을 흔들었다. 세상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연만큼은 지금 당장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민서의 눈빛에 이끌려 점점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남편에게서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뿐이라는 사실. 민서는 그 표정을 보며 더욱 확신을 얻었다. 지연이 무너져도 자신이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치밀어 올랐다. 만약 이 모든 걸 알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 현석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민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자신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음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자신 역시 현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했다. 가난 때문에 늘 침묵해야 했던 지난 삶에서 벗어나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갈망이 더 강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초라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느꼈다. 그 감정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타올랐다. 지연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민서는 알 수 있었다. 지연은 남편의 배신을 받아들였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 눈빛 속에서 민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러나 희망은 곧 다시 위기에 휩싸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현석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방에서 나와 두 여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서는 그 소리에 심장이 쪼여드는 듯 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는 각성을 느꼈다. 이제 선택은 단순했다. 지연과 함께 경찰에 알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뿐이었다. 민서의 내면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삶의 주체라는 걸 실감했다. 지금까지 참고 버틴 모든 순간이 바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였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서는 지연에게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신호를 눈빛으로 전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지연의 손에 휴대전화를 쥐어주었을 때 모든 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경찰이 바로 달려와 줄까? 아니면 그녀들의 말을 믿어줄까? 작은 망설임이 가슴을 쿡쿡 찔렀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짧고 단호하게 사실을 전하려 했지만 그 떨림이 배신감과 공포를 그대로 드러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혹시나 경찰이 단순한 부부싸움쯤으로 치부한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세상은 늘 약자의 말을 쉽게 흘려보내곤 했고 자신 역시 그런 순간들을 숱하게 경험해왔다.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서는 한순간도 안도하지 못했다. 지연이 짧게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아 절망이 밀려왔다. 과연 상대방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불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서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는 확답 같은 게 들리지 않았다. 단지 출동하겠다는 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민서는 차가운 벽에 부딪힌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까? 혹여 늦는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지연의 표정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동안 지켜온 삶, 세상 앞에서 꿋꿋하게 버텼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듯했다. 남편의 배신도 견딜 수 없는데 이제는 공권력마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서는 그 절망이 눈빛으로 그대로 전해져 오는 걸 보고 숨이 막혔다. 민서의 머릿속은 또다시 흔들렸다.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차라리 모른 척했으면 덜 위험했을까? 자책이 밀려들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지연은 모든 걸 알아버렸고 이제 침묵은 불가능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머릿속으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분단위를 세워보았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분조차 끝없는 공포로 늘어졌다. 혹시 그들이 늦으면?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까매졌다. 지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민서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성공한 여성으로서 세상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던 지연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잠식돼 있었다. 민서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라 두려웠다. 세상은 결국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 순간 민서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여성이 무가치해지는 사회, 돈과 권력만이 모든 걸 정의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인간의 비참함, 그 모든 구조가 현석의 잔인한 말 속에 응축돼 있었다. 민서는 그 생각에 치라떨었다.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사이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민서의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경찰이 도착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직감했다. 결국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서는 자신이 지연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빛을 느꼈다. 두려움에 삼켜질 줄만 알았던 순간 오히려 자신이 여기까지 버텨온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평생 피해 다니고 숨기만 했던 약함이 지금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지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욱 확실해졌다. 성공한 여성으로 세상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지연조차 지금은 눈앞이 캄캄할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민서는 자신을 보았다. 부모를 잃고 버려진 듯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시절의 고독. 그 기억은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자각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그 고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현석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올 때 민서는 몸이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단단히 버텼다. 이제는 내가 막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린 그 다짐이 그녀를 지탱했다. 더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증인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했다.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서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내를 숫자로만 평가하며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잔인함. 그건 단순히 지연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이 겪는 차별과 모멸이 그 말 속에 스며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게 단지 한 남자의 탐욕이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의 냉혹한 구조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그 자각이 힘이 됐다.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견디고 버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에서, 공장 기계음 속에서, 숱한 모멸의 순간에서 배운 건 바로 이 순간을 버티기 위한 인내였다. 그 깨달음이 민서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지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민서는 눈빛 하나로 확신을 전했다. 우린 혼자가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은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다리가 단단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짧고 날카로운 그 울림은 민서의 가슴에 불씨 같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싸움이 혼자만의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는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감이 몰려왔다. 경찰이 오기 전 현석과 마주하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민서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끼면서도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각성을 경험했다.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흐르는 아이러니한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다. 민서는 생각했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운명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걸지도. 그 생각은 황당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자신이 지연의 삶에 끼어든 건 우연 같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현석의 발걸음이 안으로 들어올 때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는 곧 맞닥뜨릴 격돌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법정까지 이어질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서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하는 느낌, 그 낯선 공기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시선은 바로 현석의 것이었다. 구속된 몸으로도 그는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민서를 노려보며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민서는 다시 흔들릴 뻔했다. 정말 내가 잘한 걸까? 혹시 모든 게 오해라면? 의심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곧 떠올랐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그 차가운 음성, 지연을 단순한 숫자와 조건으로 치부하던 잔인한 말들,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었다. 재판장은 증거를 제시하라는 검사의 말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순간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49, 아이도 없고 부모도 없어. 모든 건 내 것이 된다. 현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탄식과 웅성거림이 공기를 갈랐다. 민서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움 속에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현석은 필사적으로 발뺌했다. 농담이었고 순간의 헛소리였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패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민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만 살던 자신이 드디어 세상 앞에서 진실을 증명한 것이다. 지연은 옆자리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과 동시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배신의 깊은 상처가 단번에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 현석, 본 법정은 당신을 살인 모의와 상속을 노린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한다.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서의 눈앞에 그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이 터져나오듯 마음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해방감 속에서도 또 다른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연은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했다. 민서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제 생명을 지켜낸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녀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민서의 귓가를 뜨겁게 울렸다. 평생 버려지고 잊힌 존재라 여겼던 자신이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서는 동시에 두려웠다. 세상이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여줄까?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가난한 하녀 출신이 갑자기 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단순한 호의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기와 질투, 의심의 시선이 몰려올 게 분명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민서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인정과 증명을 위한 싸움이었다. 자신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지연이 내민 손을 잡으며 앞으로의 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민서는 졸업식 날 단상 위에 서면서 지난 날을 떠올렸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살아야 했던 시간. 값싼 야간 식당에서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억, 그리고 지연의 집에서 처음 느꼈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길이 결국 이 자리에 서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졸업생이었다. 학교에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같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돈으로 들어왔다는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스스로의 가난했던 과거가 들킬까 두려워 밤마다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그러나 민서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기회가 주어진 건 내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야.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책을 붙들었고 결국 최고의 성적으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자신감이 자라났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소극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성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 변화는 단지 공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회사에 들어가 첫 회의에서 재무 자료를 설명하던 순간 이사회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장면은 민서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나는 이제 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다. 그 무렵 민서는 준호를 만났다. 외부 협력사에서 파견온 젊은 임원으로 민서의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평가가 아닌 존중을 느꼈다. 그 존중은 오랜 세월 자신이 가장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빠르게 깊어졌다.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설레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같았다. 결혼식 날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너는 이제 내게 단순한 딸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야.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축복과 사랑을 뒤늦게나마 지연에게서 받는 순간 민서는 빈 가슴이 채워지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그러나 행복의 정점에서도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현석의 배신은 단순히 한 남편의 불륜이나 탐욕이 아니었다. 지연이 세상 앞에서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민서는 곁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지연은 늘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속에 묻어나는 공허함을 민서는 알아볼 수 있었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이 지연의 어깨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단순한 성공이나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민서는 숨이 막혔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왜 굳이 다시 상처를 들쳐야 할까? 그러나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 선택이 지연을 다시 무너뜨릴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연은 또 한 번 중대한 길목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알았다. 그 길에 자신도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둘은 함께 교도소로 향할 준비를 해야 했다. 햇살이 잔잔하게 스며들던 어느 봄날, 민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그 울음은 더 이상 피곤이나 부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지연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갈구하던 평화를 품고 있었다. 민서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낡은 공장에서 기계음에 묻혀 살아야 했던 날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던 나날들, 그리고 현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은 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오늘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던 기억조차도 끝내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다듬어준 돌덩이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다. 지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재벌 총수로서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끝없이 상처받고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통해 그녀는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민서를 딸이라 부르며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의 형태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교도소에서 현석을 마주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은 한때의 오만함과는 너무나 달랐다. 지연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다시는 아내로서 곁에 서지 않겠다. 그 한마디는 단절이면서도 동시에 해방이었다. 분노와 미움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결심이었고 그 결심은 지연을 새롭게 만들었다. 민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행위라는 것을. 자신 또한 어린 시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더 이상 짐처럼 지고 가지 않기로 했다. 아기의 웃음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삶을 가두지 않도록 스스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연이 아기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은채야. 그 목소리에는 모든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채는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세대와 상처를 넘어 다시 이어진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고 불의의 앞에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살아온 길이 증명하듯 약자라 불리는 이들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것이 지연이 보여준 용기의 의미이자 자신이 이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불공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미움에 갇혀 무너질 것인지, 용기로 나아가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민서와 지연은 그 선택을 통해 서로의 삶을 바꾸었고 결국 한 아이의 미래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었던 그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 민서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채의 웃음 속에서 두 여인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묵묵히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음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주신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약자의 목소리가 때로는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결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도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감과 참여가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응원이 모여 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작은 울림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